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 당신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2만 분의 1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우리 사이에 숨어있는 능력자들.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현실 속 히어로. 그들의 능력은 조혈모 세포기증. 조혈모 세포기증으로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가톨릭대학교 조혈모세포은행에 3000번째 조혈모세포 기증자가 탄생했다고 하죠. 주인공은 21살 청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어떻게 하는 건지, 왜 기증이 필요한지 가톨릭대학교 조혈모세포 은행장이신 김태규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장기 기증에 대해서 우리 많이 얘기 들었고 예. 대충 알고 있는데 조혈모세포 기증은 또 뭐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선 조혈모세포가 무엇인지부터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혈모세포는 말 그대로 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 네. 또 다른 말로 하면 혈액을 만드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건강한 혈액들은 항상 일정 기간 이렇게 역할을 다하고 나면 또 소모되고 또 건강한 마치 우리가 피부가 네.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혈액 세포도 항상 새로운 건강한 세포가 돋아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저희가 사는 동안 항상 건강한 그런 이제 혈액에 있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만들어지도록 네. 끊임없이 만들어주는 줄기세포입니다. 또 줄기세포라는 것이 이제 태아가 이제 발생할 때 여러 기관으로 예, 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닌 만능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근데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네. 최근에는 이제 그런 태아에서 나오는 줄기세포는 이제 태아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네. 이제 저희 조혈모세포는 특별히 성체 줄기세포라고 네. 이제 이미 태어난 사람 몸에서 예, 네. 그러니까 태아나 이런 네. 부분이 아니라 그 성체에서 끊임없이 우리 그렇죠. 몸을 재생시키는 능력이 네. 있는 성체 줄기세포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조혈모세포는 이전에 어디에 이제 있느냐면 뼈 속에 있습니다. 네. 뼈 안에 이제 얽히설키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우리는 골수라고 해서 네. 이전에는 이제 골수세포라고 하고 이런 이제 그런 세포들을 가지고 이식을 할 때 골수 네. 이식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으로 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영화에서 보면 러브 스토리나 이런데 이제 애절하게 네.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 수명이 이제 제한된 그래서 불치병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혈액에 있는 주로 막 백혈병이나 혈액의 난치 질환들이 생기면 실질적으로 그걸 완치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안이라서 대부분 사망하는 질병이었는데 이제 조혈모세포라는 것은 그런 혈액에 있는 많은 그 수명이 다한 세포라든지 암을 굉장히 방사능이나 또 화학요법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하게 치료를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몸에 건강한 그 조혈모세포까지도 다 없앨 정도로 그러니까 암의 방사능 치료할 때 예, 그런 예. 조혈모세포까지도 까지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 네. 혈액이 안 생겨서 죽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도로 아주 그 혈액암이기 때문에 그걸 없애려면 그 정도로 세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증자의 건강한 혈액을 넣으면 암은 없어지고 건강한 조혈모세포가 그 골수에서 우리가 그 혈액 줄기세포가 자리를 잡아서 네. 새로운 혈액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타인의 조혈모세포를 내가 받아서 네. 내 몸에 이제 자리를 잡으면 건강한 그런 조혈모세포가 내 몸 안에 이제 자리를 예, 잡게 예. 되는 거군요. 뭐 심지어는 네. 이제 뭐 환자가 A형인데 네. 주는 그 기증자의 혈액이 B형이면 나중에 그 환자가 그 이식을 받게 되면 B형의 혈액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럼 혈액형도 바뀌는 건가요? 예. 그렇게 설명하면 되게 신기한 네. 일이죠. 그럼 혹시 이런 환자분들이 조혈모세포를 이식 받으셨을 때 치료 효과는 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제 보통 이식을 하면 기증자의 조혈모세포가 아까 골수 부분에 네. 생착을 하는 거는 한 90% 정도가 이제 생착은 하지만 또 뭐 여러 가지 그
암의 재발이라든지 그 과정에 너무 많은 이제 면역 억제를 하고 독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감염병이나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70% 정도는 이제 만약에 그런 기증자가 없으면 네. 훨씬 낮은 생존율인데 70%또 그 백혈병의 종류에 따라서는 8, 90%까지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장기 기증에 대해서도 다루었는데요. 예. 장기 이식을 받으려면 또 유전자가 어느 정도 맞아야 예. 이제 되는 거고, 이 골수 이식도 마찬가지죠. 예. 아. 이런 조혈모 세포 이식은 장기 이식보다도 훨씬 엄격하게, 네. 엄밀하게 그 조직 적합성 항원이라는 유전자형이 완전 일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장기 이식은 이 우리 그 거부 반응, 장기를 네. 거부하는 반응이지만 조혈모 세포 이식은 들어간 면역 세포가 환자의 몸을 전체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식편대 숙주병이라고 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환자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이런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굉장히 엄밀하게 이제 조직 적합성 항원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이 그렇죠. 부분이 이제 장기 이식과 큰 차이입니다. 장기 이식은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되면 일부분 이제 면역 거부 반응이 이제 조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직은 조혈모 세포 네. 이식에서는 그러면 그게- 조혈모세포 이제 이식의 그런 뭐 적합성 항원 뭐 네. 검사해서 맞아야 된다고 한다는 네. 것은, 그러니까 유전자가 어느 정도 맞아야 한다고 저희가 이해가 네, 되는 예. 거죠. 그럼 보통 이제 유전자가 좀 비슷하려면 가족 간에 이식을 해야만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뭐 어떻습니까? 가족 간에서는 이제 우리가 ABO 블라드 타입을 부모님에 보면 그런 식으로 유전자가 이제 조직 적합성 항원이라는 것도 그 확률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형제간이 많을 네. 때는 환자가 있으면 25% 정도의 네.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새는 형제간이 그렇죠. 형제가 뭐 없으니까. 한 명, 두 명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형제가 많은 것도 유리하네요. 이런 네. 경우에. 그렇죠. 지금은 핵가족화가 된 네. 시기에서는 그 타인간 그 조혈모 세포 이식이 필요하고 네. 또 이걸 뭐 비혈연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하는데 그 기증 희망자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많은 일치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가족이 지금- 아닌 타인의 유전자가 그 환자와 맞을 비율. 그래서 지금 현재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40만 명 정도가 기증 희망자가 모집되어 있고 유전자 검사가 되어 있는데 한 70% 정도나 아주 엄밀한 이제 보통은 일반형으로 일치자를 찾아서 다시 재검을 하고 재검을 해서 아주 엄밀하게 했을 때는 한 50% 정도의 확률로 찾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가능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가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희망을 해야 그 환자들이 자기한테 맞는 네. 그 조혈모 네. 세포를 찾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산하는 목표는 저희 인구의 한 1%인 한 50만 명 수준을 네. 네.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 뭐 많이 모을수록 좋지만 또 많은 그 자금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선진국 수준에서도 한 1%를 네.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증 희망자는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모으기 때문에 그 정보를 국내에서 찾을 수가 없으면 외국에 연결을 하면 일치되는 사람을 찾아서 국내에서 찾지 못하면 예. 외국에 또 등록된 사람 중에서도 찾을 수 있겠군요. 예. 그리고 또 뭐 물론 외국에서도 일치되는 사람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국내 기증자의
조혈모 세포를 외국에 보내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다행이네요. 이렇게 혈액암이나 또 조혈모 세포 관련해서는 전부터 가톨릭 대학에서 연구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국내에서 가족 간 조혈모 세포 이식에 처음 성공한 것도 가톨릭대 의대라고 들었는데 예. 맞나요? 예, 굉장히 네. 자부심이 네. 있습니다. 저희 네. 가톨릭 의과대학이 네. 저희 가톨릭 의과대학은 뭐 장기 이식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음. 시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혈모 세포 가족 간 조혈모 세포 이식을 1983년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공을 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이제 가족 간에서만 조혈모 세포 이식이 가능을 네.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점차 이제 이식술이 안정돼 가고 또 가족 간에 핵가족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식을 할 수 있는 기술은 있는데 또 이식으로 조혈모 세포 이식으로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저희 조혈모 세포 은행이 이제 1994년 네. 한 10년이 지나서 우리가 타인간 조혈모 세포 이식이 가능하게 우리가 그 기증 희망자를 네. 모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94년 1월 1일에 이제 그런 목적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네. 자, 94년부터라면 이제 한 20여 년 예. 네. 조혈모 세포 기증자를 모집해 왔고 예.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식에 이어진 그 케이스가 3,000번째가 얼마 전에 예, 예.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톨릭 조혈모 세포 은행 말고도 실제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시술하는 그런 기관들이 여러 있나요? 예, 예. 그 우리가 조혈모 세포에 대한 운동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대한적십자사가 가장 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 종교 기관으로서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와 그리고 생명나눔 실천본부 네. 그리고 가톨릭 조혈모 세포 은행, 한국 조혈모 세포 은행 협회 그렇군요. 이 5기관이 네. 이제 기증 희망자를 모아서 네. 국가의 국립 그 장기 조직 혈액 관리원이라는 기관의 모든 정보를 아주 공정하게 네. 또 그 제공을 합니다. 그럼 네. 그 제공된 것은 이제 이식을 하는 모든 의사가 그 유전자 정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기증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절대 기증자의 정보는 볼 수 없고 네. 유전자가 일치되는 사람만 확인할 수가 아주 있습니다. 공정하게 예. 또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잘 이제 조직을 하고 있군요. 네. 가톨릭 조혈모 세포 은행 이제 역사도 꽤 됐고 예. 많은 성과도 거두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조혈 그 모세포 이식 말고도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주로 이제 지금까지는 네. 기증 희망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식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저희가 97년도에는 기증 제대혈 은행을 설립을 했습니다. 제대혈 은행. 예. 네. 그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 네. 양은 많지는 않은데 거기에 줄기세포가 좀 농축되어 있습니다. 네. 그 탯줄을 예, 이야기하는 탯줄 거죠. 탯줄 혈액. 안에 그 예. 혈액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모았다가 이제 이식을 할 때 줄 수가 있는데 그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초기에는 주로 그 소아 네. 백혈병 환자에서 주로 사용되고 최근에는 이제 성인에서 그 탯줄 2개를 동시에 사용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탯줄 예. 합쳐서 같이 기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같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에 남는 그 과정은 실질적으로 기증에 대한 준비를 다 마친 기증자가 그 부모님이 이제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엄청 많은 화를 내시고 또 기증자를 이제 집으로 데리고 가서 환자한테 기증을 해야 되는 시점에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환자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급히
다른 기증자를 통해서 치료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주변에 기증자는 순수하게 의지가 있지만 그 기증자를 바라보는 가족이나 직장이나 사회가 그걸 잘 서포트해주지 않으면 기증자도 기증을 했다는 걸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혈액암 연구에 매진해온 덕분에 이제 의학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또 이런 성과가 있기까지 무엇보다 기증자분들은 사실 공이 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골수 이식을 결심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이 기증한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예, 또 예. 그런 큰 의미를 두고 이제 기증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40만 명이 그래도 기증하겠다고 이제 희망을 예, 했고요. 자, 그러면 이런 기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어떤 좀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 사실 뭐. 예전에 기증을 하고 싶었는데 나이가 많다고 아, 기증을 진짜요? 못했는데 기증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려주시죠. 예, 뭐 건강한 18세에서 네. 40세까지의 이제 연령에서 저희가 기증 희망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증 희망자가 되면 이제 그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55세가 될 때까지 정보가 이제 공개가 됩니다. 네. 근데 55세 이상이 되면 또 아무래도 졸모세포도 건강하지 않기 네. 노화가 되기 때문에 네네. 환자한테 이제 좀 더 건강한 혈액을 젊은 혈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제 기증 희망을 했어도 예. 55세 될 때까지 나와 유전자가 맞는 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이제 이제 기증할 수가 없는 거네요. 예, 55세 이상이 이전에. 되면 이제 그 정보가 클로즈가 네. 되고 아, 이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고 예, 그 예. 이전에 나타나야만 예, 좀 더 젊은 피를 이제 수혈 받아야 예, 그래서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최근에는 뭐 네. 워낙 평균 수명이나 또 연령 자체가 네. 건강할 이제 고연령이라도 건강하시기 때문에 그걸 좀 사용할 수 수명 있는 연령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네요. 그런 이제 특수한 경우는 그런 연령에 계신 분도 있거든요. 네. 굉장히 젊은 연령에서는 잘 찾을 수가 없는데 음.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음. 상황이 됩니다. 기증자분들은 뭐 모두 기억에 남는 기증자들인데 실질적으로 뭐 이제 신혼여행 스케줄을 다 잡아놨는데 이제 이 기증 적합하다는 얘기를 듣고 일정을 이렇게 미루어서 실제로 기증을 한 기증자라든지 또 이제 기증 희망자일 때는 국내에서 근무했는데 나중에 적합하다고 우리가 찾을 때는 외국에 계셨는데 기꺼이 또 본인이 오셔가지고 기증을 한 사례라든지 또 모든 기증자들이 이제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특수한 상황에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또 선뜻 기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모두 감사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기증을 하고 싶다. 예.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뭐 일단은 기증에 대한 의미나 이런 이제 많은 정보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네. 충분히 본인이 진짜 이 그 졸모세포 기증에 자발적으로 네. 동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 뭐 신체 건강한 분이면 이제 본인의 기증 등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뭐 이제 나중에 유전자가 일치될 때 연락을 할 수 있는 주소라든지 또 지인이라든지 대부분은 이제 대학생 레벨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기증을 하는데 네. 군대를 간다든지 직장을 때문에 옮긴다든지 이동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하고 혈액을 한 3cc 정도를 혈액 채취를 해서 체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걸로 기증 희망자 등록은 완료가 뭐 되고 유전자라든지 건강 상태가 이제 그 혈압 검사로 다
예, 그래서 그 정보를 줄수 있는 혈액은 거죠. 이제 주소와 네. 그 혈액 검사에 의한 유전자 정보는 이제 분리돼서 네. 그 만약에 기증을 할 때까지는 분리돼서 그러니까 그 보관이 신원이 됩니다. 알려지지 않게 익명으로 예. 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네. 본인의 이제 모든 정보는 다 적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 이렇게 오픈되지 않도록 네. 개인 장기 정보가 기증처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모르게 하기 위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순수한 네. 기증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네. 그렇게 아주 엄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분들한테는 진짜 잊을 수 없는 감동이고 너무 감사한 일일 것 같은데요. 네. 특별히 마음에 남아있는 환자분도 있으신가요? 예, 뭐 환자분들은 다 절실하고 어려운 환자분들인데 기증을 두 번째 받는 환자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기증자 감사의 밤을 하는데 네. 기증을 받고 또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 자기가 헌신을 하고 싶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그 의미나 그런 걸 들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내가 골수 기증을 한다 했을 때 내 뼈에서 뭔가를 이제 채취를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기증 예, 이식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죠? 예, 그 원래는 이제 이 이식을 골수 이식이라고 했습니다. 네. 옛날에 그랬죠. 예, 네. 그거는 골수라는 거는 이제 뼈 속을 얘기하는데 뼈 속에 있는 피를 채취해 가지고 뼈 속에 있는 피에서 조혈모 세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엉치뼈에 주사 바늘을 넣어 굉장히 가지고 아플 것 같아요. 피를 뽑는 네. 그러니까 본인은 고통을 느끼지는 않더라도 마취를 하기 때문에. 마취도 하고 네. 다 번거로운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촉진제라고 하는 그 약을 주사를 맞고 이제 하면 이 조혈모 세포가 혈액으로 많이 돌아다닙니다. 네. 그래서 그 혈액을 채취해서 이제 이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뼈에다가 주사를 안 놔도 예, 그런 그냥 혈액 시술적인 부분이 네. 훨씬 더 간단해지고 간단해졌군요. 예, 그리고 장기는 어차피 뭐 장기를 이식을 하는 거지만 조혈모 세포 이식은 마치 그 수혈과 비슷하게 네. 이 조혈모 세포를 채취하고 나서도 2, 3주면 조혈모가 다시 원상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상태로 다시 금방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이식을 해도 다음에 또 이식을 할 수 있는 2, 3주만 지나면 그 예. 기증 전의 네. 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기 네. 때문에 좀 과정상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본인의 어떤 원래 가지고 있는 조혈모 세포를 소실하거나 뭐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기증자들끼리 모임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네,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이제 저희가 이 기증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이 사회 문화적인 네.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증을 했을 때 가장 반대적인 요소가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가족들이 네.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뭐 직장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시야로 본다든지 그 기증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또 때문에 너무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만 생각하는 예, 위험하고 경향이 또 뭐 있죠. 직장의 네. 업무를 네. 좀 소홀히 한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반대를 그런 하는데 배려를 해주지 않고 음. 이제 그런 걸 다 해치고 이제 기증을 하게 되는 네.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저희가 기증자 감사의 밤도 하지만 기증자 스스로가 이제 기증을 하고 나서 해외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그 조혈모 세포 기증에 대한 홍보를 스스로 미국 횡단을 하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능 기부를 해서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을 서로 이제
나누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아까 그 제대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제대혈은 이제 산모한테서 얻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산모가 나는 내 탯줄, 뭐 제대혈을 기증하고 싶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증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뭐 일반적으로 이제 태아가 태어나고 나서 네. 이제 그 태반과 태아에 연결하는 탯줄. 탯줄이 네. 이제 안에 있는 혈액을 제대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주사바늘을 꼽아 가지고 이제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보관해 두는 부분인데 대부분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아. 그래서 미리 이제 의지를 밝히면 네. 이제 우리와 협약이 돼 있는 병원에서는 모아서 저희한테 보내주게 되는데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제대혈은 이제 탯줄 이하의 제대혈과 태반은 이제 의료 폐기물로 버려지게 됩니다. 좀 아깝네요. 진짜 예. 아깝다. 네네. 그래서 당연히 뭐 버려지는 부분이고 그걸 뭐 태아에 손상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잘 보관했다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저희가 적절하게 사용할 그러면 수 있습니다. 산모는 내가 다니는 산부인과에 미리 나는 이 제대혈을 기증하고 싶다. 예. 그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예. 네. 제대혈을 이제 그 기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혈액이 많은 제대혈만 이식용으로 보관되고 네. 그 이하의 제대혈은 폐기되거나 아니면 앞으로 새로운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용으로 네. 일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증에 대한 관심이 더 지속적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증 서약을 해주신 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항도 있을까요, 교수님? 뭐 가장 우리가 이제 항상 주소가 바뀌고 이동을 하면 네네. 이제 그 주소를 이제 저희가 매년 소식지나 이런 걸 계속 보내는데 이제 주소지를 개정을 수정을 해서 알려주시는 거가 저희한테 가장 도움이 되고요. 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생명 나눔의 어떤 문화를 네. 확산시켜주는 그런 메신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네. 사실 뭐 요한바오레스 교황님도 장기 기증이 예. 어떤 정말 영웅적인 사랑의 나눔이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조엘무스포 은행에 대한 관심, 또 제대혈 기증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정말 생명이 위협받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분들에게 어떤 예. 희망을 주는 그런 어떤 사랑의 나눔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조엘무스포 은행이 그동안에 20여 년 동안 많은 일을 해왔는데 앞으로 뭐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주로 이제 수동적으로 기증 희망자를 모집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좀 코로나 상황이 해제가 되고 저희가 본격적인 캠페인을 하면서 생명 나눔 문화를 좀 더 확산시키고 순수한 의도의 그 건강한 기증자들이 또 잘 사회적으로 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나 이런 데서도 이제 좀 그런 분들을 특별히 뭐 큰 예우가 아니라 명예적인 부분에서 예우를 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네. 기증을 희망해도 타인 간의 유전자형의 일치할 확률이 2만 분의 1 정도라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뜻한 대로 기증할 수 있게 되는 것도 행운이다. 내가 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네. 그래서 앞으로 조엘머스퍼 은행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많이들 기증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